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의 지명 인준을 반대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었죠. 근데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매코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후보자를 만나서 즐거웠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상원 절차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지명자의 기록을 검토하고 이번 주 그녀의 실적을 지켜본 후 나는 잭슨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평생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매코넬의 이번 발표는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일주일간 신문을 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특히 조시 홀리 상원의원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잭슨 판사가 가지고 있던 아동 성범죄자에게 아주 극도로 관대한 형량을 주었던 이 판결 내용들이 아주 초점, 집중 조명이 됐었고요. 잭슨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서 청문회에서 8건의 아동 포르노 사건에 대해서 그녀가 형량을 적게 준 것에 대해 스스로 변론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건도 판사의 모든 양형 기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나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이 차트에는 8에서 9건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잭슨 판사가 만약에 상원의원들이 그녀가 범죄에 대해서 강경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법을 바꾸고 그녀의 재량권을 빼앗고 그녀에게 그것을 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정말 안심이 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잭슨 판사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지금 상원의원들이 나한테 지금 계속해서 성범죄자한테 형량을 적게 준 걸 자꾸 문제 삼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성범죄자들한테 정말 강한 센 형량을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건 당신들 아니냐?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라. 법을 바꿔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사로서의 재량권을 그 법으로 빼앗게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든 겁니다. 이게 지금 대든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길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재량권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였고 판사니까. 판사의 재량권이니까요. 어떤 형을 주느냐는. 그래서 나는 내 재량권에서 이렇게 형을 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안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응은 깊이 자리 잡은 개인 정책 관점이 그녀의 법률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기록이 암시하는 것이다. 뭔가 잘못된 사상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느꼈다는 거죠. 매코넬은 또한 잭슨이 법정 포장과 코트 패킹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지 않은 것도 지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잭슨 판사는 민주당이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변칙적인 입장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코트 패킹 얘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었죠. 현재 9명의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것인데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더 늘리자. 이미 역사에 보면 13명까지 늘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 지금 현재 9명 중에서 3명만 진보 성향이고 6명이 보수 성향이니까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더 늘려서 연방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이 진보 성향의 판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이 연방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자라는 거죠. 대법원 숫자를 늘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코트 패킹인데 이 코트 패킹 아이디어는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전엔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연구를 하자 그래서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놔라 했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트 패킹은 적당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코트 패킹은 결국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대신에 대법관의 어떤 임기를 제한한다거나 정년제를 만든다거나 연속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이 좀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계속 활동을 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트 패킹을 거부한다라는 말을 거부하는 이런 이제 코트 패킹을 찬성한다도 아니지만은 반대한다라는 말도 안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코트 패킹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뉴스 소개해 드릴 때 스티브 마샬이라는 엘라바마주 법무장관이 대답하는 내용 보여드렸었죠. 민주당 상원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조 바이든이 적법하게 선출이 돼서 합법적으로 지금 대통령 직위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느냐, 대통령이냐라고 물어보죠. 생각하느냐도 아니고 대통령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법무장관의 대답이 뭐냐면 조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끝. 적법적으로 선출이 됐는지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에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바이든은 대통령입니다. 끝.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잭슨 같은 경우에도 코트 패킹 거부하느냐? 그럼 아니 코트 패킹 거부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트 패킹을 지지한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자라는 그런 개혁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때 적어도 잭슨은 나는 그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입니다라고 찬성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대법원의 자기 대법관이 우리 대법관 더 숫자 늘려도 됩니다라고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좌파 언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소재가 될 것이 빤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좌파 언론들이 여론몰이에 앞장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빤하고 결국에는 백악관과 급진 좌파 그룹들이 이 코트 패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언론들을 이끌어가지고 국민들을 다 세뇌시켜서 코트 패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종의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잭슨이 대법관 인준을 받아서 이 청문회를 갖게 된 것은 그 전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하기 때문인데 브라이어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코트 패킹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코트 패킹을 찬성하지 않자 디맨드 저스티스라는 단체에서 이 브라이어 대법관 퇴진 운동을 벌립니다. 디맨드 저스티스라는 단체가 바로 이 코트 패킹 하자고 주장하는 단체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강성 로비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법조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단체들이 결국에는 지금 코트 패킹을 하기 위해서 모종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코트 패킹을 하기 위해서 모종의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앞에 선봉장으로 내세운 게 바로 잭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고서는 바이든이 그 여러 사람 중에 딱 지목해서 잭슨을 선택을 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 디맨드 저스티스라는 단체의 전 부고문을 지낸 페이지 허익이라는 사람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부 지명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대법원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러면 지금 9명이 있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코트 패킹에 전면에 나서서 그 운동을 벌이려고 할 것이 빤히 보인다. 이게 지금 맥코넬 의원이 지적하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저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청문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고요. 반대 의견이 있고 문제점들을 지적은 하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지금 병가를 낸 상원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모자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0명을 다 못 채울 것이다. 그 공화당 50명이 만약에 다 똘똘 뭉친다면 그러면은 인준을 거부하는 그런 표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물론 투표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절대 대법원에 집어넣어서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동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법적 행동주의의 완벽한 요약이다. 뭐 이런 지적을 또 하고 나옵니다. 사법적 행동주의,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 말인데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맥코넬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요일 늦은 시간에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에 나는 우리가 사법적 행동주의에 대한 신문을 받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잭슨 판사는 이 인용문을 직설적으로 말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법원이 5표를 얻으면 그들이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단지 사실적인 관찰이 아니다. 이 5표제라는 이야기, rule of five, 9명의 대법관이기 때문에 5명이 뭉쳐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면 무조건 다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는. 4명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명이 찬성하면은 그럼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내려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걸 뒤바꿀 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 법정에서는 뒤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rule of five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 법조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5표제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법운동가들, 특히 진보주의자들한테서 계속 얘기가 되었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을 다 차지할 필요가 없다. 5명만 있으면 되는데 단순 과반수만 차지하고 있으면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사법 행동주의가 지금 이 사람한테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화요일 밤에 이 청문회 하던 중에 이 사람 입에서, 잭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5표를 얻으면 그것이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게 곧 법이 된다라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고 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트 패킹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의혹이 강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법 행동주의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법 행동주의 모습이 보이고 코트 패킹을 할 것으로 의심이 되고, 야 이거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 코트 패킹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단순 과반수만 차지하면은 나머지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아무리 반대 의견 내봤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주 확실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잭슨 의원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무조건 반대다. 이것은 법원이 정책 결정에 개입해서 건전한 민주적 타협을 막는 방법이다. 이것은 내가 평생 싸워온 권력 분립에 대한 오해다. 이게 맥코넬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치 맥코넬 저는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걸핏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발목 잡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또 중국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집안 내력상 결국에는 과연 제대로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을 저희가 상당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공화당의 최고 리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리더다운 모습, 그러니까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질 않고 앉아가지고 그냥 국리나하고 수나 쓰고 하는 이런 꾼의 모습을 자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번에 잭슨 지명자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맥코넬이 확실히 그 정치 경력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간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지금 급진 좌파 쪽에서는 사법계를 어떻게 해서든 좌경화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연방 법무장관부터 보십시오.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 자체가 이미 좌경화되어 있는 인물인데다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 그래서 지금 연방 법무부 자체가 정치인들의 그냥 무기가 돼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인데, 연방 대법원을 노리는데 일단은 첫 단추가 돼. 왜냐하면 코트 패킹을 반대하고 있던 브라이어 대법관을 밀어내고, 그리고 코트 패킹에 대해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이 잭슨을 지금 집어넣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밀어붙이려고 하는, 코트 패킹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사법계를 민주당이라기보다는 급진 좌파들이 장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맥코넬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고, 저희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의회도 장악하고 있고 백악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법원까지, 법조계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틀은 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재로 가는 겁니다. 독재로. 저희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과두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과두정치 체제가 되게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과두정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미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진짜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제대로 이끌고 있고 미국 국민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인간들이라면은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해외와 결탁하고 외국에다가 권력과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네들 뱃속을 챙기는 모습들을, 그 비리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삼권 분립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삼권을 보장해 주지를 않고 이걸 전부 다 삼권을 다 장악을 해서 자기네들이 독재자처럼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면, 이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저들은 지금 아주 급할 겁니다. 지금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다 거머쥐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막아야 할 문제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겠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의 완성은 또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걸 완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특히 각 경합주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선거 감시 활동을 좀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 같다. 저희 지금 이 뉴스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보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선거 감시단 이런 거에 자원봉사 신청을 해놨다라고 밝히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정선거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폴 와처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면은 그러면 감시단 활동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그런데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